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건강, 돈, 인간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소는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워지며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진짜 중요한 요소는 따로 있습니다. 이 요소는 사람들에게 쉽게 드러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르지만 한 개인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배움과 호기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을 마치고 직장 생활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제는 다 배웠고 편하게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배움을 멈추고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활력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배움과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노년에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생업에 치여 새로운 배움을 시도하기 힘들었을지라도 오히려 은퇴 후에는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왜 배움과 호기심이 중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때 우리의 뇌는 활성화되고 신경 연결망이 강화되면서 치매와 같은 인지 장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뇌의 기능은 점점 저하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직장 일이나 가사 일에 쫓겨 시간을 내기 어려웠다면 노년기에는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탐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고 편하게 쉬기만 하려고 하거나 익숙한 일상에만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노년의 삶을 단조롭게 만들고 정신적 노화를 앞당깁니다. 배움은 단순히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하거나 기술을 배우거나 심지어 주변의 작은 일상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역시 모두 배움의 과정입니다. 특히 호기심을 가지고 삶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 노년의 일상은 단조롭지 않고 항상 새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은 뇌를 활발하게 자극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언어를 배우면 단순히 외국어 실력을 쌓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와 사고방식을 접하게 되며 악기를 배우면 손과 뇌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면서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배움의 영역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활용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러한 기술을 배우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고 자녀나 손주들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집니다. 많은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해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심지어 일상적인 금융 업무나 병원 예약 같은 기본적인 일조차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삶이 훨씬 편리해지고 사회와의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배운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을 즐기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라는 생각은 노년의 삶을 고립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반면 나이에 상관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의욕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배움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특히 노년기에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 사람들은 내가 아직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배움과 호기심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차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배움을 통해 동호회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클래스나 요가 수업에 참여하거나 외국어 스터디 그룹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형성은 노년기의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줍니다.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단조롭고 지루해지며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반면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자극과 도전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도 삶에 대한 의욕을 잃지 않고 활기찬 태도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는 호기심이 단순히 일시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로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배움과 호기심은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진짜 비밀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을 향한 열정과 호기심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책을 읽고 여행을 계획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바뀔 것입니다. 배움과 호기심이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호기심이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일에 치이고 자녀 양육에 집중하다 보면 호기심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호기심을 회복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방문하거나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악기를 연주해보는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호기심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줍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삶을 지루하게 느끼지 않고 항상 새로운 자극과 도전을 즐깁니다. 이런 태도는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늙어도 마음과 뇌는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 열쇠가 바로 배움이다. 배움은 단순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배움과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세상을 탐구해 보세요. 그것이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배움과 호기심이 가져다주는 가장 놀라운 효과 중 하나는 치매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인지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이러한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새로운 기술 습득과 같은 활동은 노년층의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어와 문법을 익히고 기억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뇌의 기억력과 사고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는 손과 눈, 귀가 함께 협력해야 하므로 뇌의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며 이는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손의 민첩성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새로운 앱을 활용하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은 뇌의 신경 회로를 강화하고 새로운 신경 세포의 연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뇌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움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 위험이 낮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배움은 삶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가 들면 일상생활이 단조로워지고 목표나 도전 의식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매일 비슷한 일상을 반복하다 보면 삶이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삶에 대한 의욕과 활력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위해 매일 시간을 투자하거나 악기를 연습하면서 작은 성과를 이루는 경험은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삶의 활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하루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배움과 호기심은 사회적 관계 확장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친구나 지인들과의 관계도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동호회나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 클래스에 참여하거나 요가 수업을 듣거나 외국어 스터디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류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특히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경험은 노년기에 중요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따라서 배움과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움과 호기심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경험은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몰랐던 사람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히거나 전혀 연주할 줄 몰랐던 악기를 연습해 곡을 완성하는 경험은 큰 자부심을 줍니다. 이런 성취 경험은 자존감을 높이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년기의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배움과 성취를 통해 자존감을 높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어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고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호기심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년의 삶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배움과 호기심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노년에 더 큰 의미를 줍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과 만족도를 높이고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 어떤 배움이 노년의 행복을 좌우할까요? 지금부터 노년에 꼭 시도해봐야 할 새로운 배움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언어 배우기입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뇌에 최고의 자극을 줍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해하고 기억하려고 노력하면서 활성화됩니다. 특히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를 배우면 여행을 다닐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외국어 실력을 쌓는 것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사고방식을 접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앱들이 많아졌습니다. 듀오링고나 파파고와 같은 앱을 활용하면 손쉽게 외국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외국어 강좌에 참석하거나 외국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언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말처럼 언어 학습은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악기를 배우면 뇌의 양쪽 반구가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손을 사용해 연주하는 과정에서 뇌는 손과 눈의 협응을 필요로 하며 이는 뇌를 더욱 활발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악기를 배우면 손의 민첩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곡을 연습하면서 뇌가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추천하는 악기로는 피아노,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악기는 초보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연습을 통해 점점 실력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좋은 점은 음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악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감을 높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 배우기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활용 능력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익히는 것은 삶을 편리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단절을 막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디지털 기기를 다루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배우고 사진 및 영상 편집을 익히며 SNS 활용법을 터득하면 훨씬 더 많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같은 SNS를 활용하면 자녀나 손주들과 소통이 더 원활해지며 최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과 금융관리 기술을 익히면 번거롭게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기기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정보의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배움의 영역입니다. 네 번째는 여행과 새로운 경험 탐구입니다. 여행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고 그곳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에서 시야가 넓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평소 일상에서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여행지를 방문하며 자연을 만끽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고 고립감을 줄여줍니다. 여행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끊임없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고 삶에 대한 흥미를 높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미술과 창작 활동입니다. 그림 그리기, 공예, 글쓰기와 같은 창작 활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추천하는 창작 활동으로는 그림 그리기, 캘리그래피, 도예 및 공예, 일기나 에세이 쓰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손을 사용하면서 뇌를 자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줍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고 공예 활동을 통해 손의 감각을 되살리며 글을 쓰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표현하는 기회가 됩니다. 창작을 통해 우리는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자존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배움과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활력이 줄어들고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며 정신적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반면에 배움을 지속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욕이 넘치고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며 새로운 도전을 즐기게 됩니다. 치매 예방 효과도 얻을 수 있으며 삶의 목표를 다시 찾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배움과 호기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끝날 때까지 배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빛나고 행복하게 바뀔 것입니다.